제가 참 사람 복이 넘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 덕분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고부간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는데 저는 천사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덕분에 그런 갈등 하나 없이 한평생을 부대끼며 살았네요. 오죽하면 인복이 넘치니 굴러들어온 가족들도 하나같이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 뿐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겠어요. 친구들이 매번 우리 시모는 말이야 하면서 한 사발이 욕을 할 때도 저는 마땅히 할 이야기가 없어서 열심히 이야기만 들어주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욕을 하지 않으니 친구들이 오죽하면 제 앞에서 본인들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걸 조금 꺼려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죠. 그만큼 저희 시어머니는 싫은 소리도 남에게 하지 못할 뿐더러 험한 말을 입에 담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는 정말 자애로우신 분이었어요. 정말 마더 테레사도 이렇게 곱게 말을 하진 못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늘 고운 말만 줄줄 나왔었지요. 제가 신혼 초에 실수를 할 때에도 예민한 마음에 시어머니가 기분 상할 말을 던졌을 때도 우리 시어머니는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늘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혹여라도 어머님의 꾸짖음에 기가 죽지 않을까, 속이 상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늘 좋은 말만 해주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하루는 저희 아이가 길을 걷다가 예쁜 들꽃을 발견하고서 그 꽃을 꺾어 시어머니에게 주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아이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꽃을 꺾으면 안 되는 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지요. 아이를 무작정 혼내지도 않고 차근차근 꽃이 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꽃을 꺾었을 때 슬퍼질 벌과 나비들의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저희 아이는 그때부터 장난으로라도 꽃을 꺾지 않고 풀을 밟으려 하지 않고 나무에 열매가 달렸을 때 기뻐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교육 방식은 항상 친절했고 똑똑했고 정말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었어요. 그런 우리 시어머니에게는 아주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온 친구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곳을 찾아와 속을 털어놓는 사연을 적게 만든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화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참 못됐구나. 아유,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 옆에 이런 사람들이 붙어 있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시절에 인연이 닿아서 나이 칠순이 되도록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고 있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친구분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고등학교 시절에 엄청나게 똑똑했었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전교 회장도 했었고 그때는 웬만해서는 가기 힘들다던 여대까지도 당당하게 입학, 졸업을 마치신 분이셨죠. 우리 시어머니의 집안이 꽤 넉넉한 편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그 빨간 벽돌집 딸 하면 다 알 정도로 동네에서는 알부자로 소문도 나 있었대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서서 본인 집안이 여유 있다고 자랑을 한 적은 없지만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지나가면 다 아는 정도였나 보더라고요. 스스로 잘 사는 모습을 뻐긴다던가 으스댄 적은 없지만 주변의 질투도 만만치 않았었겠죠. 아무튼 집안이 잘 살았으니 우리 시어머니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집안끼리 잘 맞는 곳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시아버지인 거죠. 그 당시에는 중매로 결혼하는 게 당연했고 부모가 골라주는 남자 만나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 우리 시어머니도 똑같았겠죠. 우리 시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식품업 쪽에서 위상을 펼치던 집안이었고 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직원들도 꽤 많이 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외동아들이던 시아버지가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게 자명했기에 사실 시어머니도 결혼 후에 내조도 열심히 하고
공장 운영에도 관심을 보이며 살았었대요. 시부모님이 자식들을 낳고 살고 어느 정도 나이를 지긋하게 먹었을 때야 운영하던 회사를 전부 인수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회사가 시아버지 이름으로 넘어오게 되자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다고 창립 기념일에 대표 말씀까지 남기셨었는데 문제는 그쯤부터 사방팔방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었다는 뉴스가 뜨게 되면서부터 파국의 시작이 열리게 되었어요. 정말 1급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에 다른 식품 쪽에서도 발암물질 관련한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 사업장까지 누명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누명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혔지만 공장 내 자체 조사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발암물질이 식품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기계 공정 작업 중간에 노동자의 실수로 이물질이 검출이 되는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발암물질까지도 사실인 양 소문이 퍼졌어요. 시아버지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악질적인 소문이 겹쳤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회사가 폭삭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희 집안의 아픔과 힘듦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줄줄이 연계된 회사까지도 전부 도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직원들의 월급이 몇 개월 지나 밀리게 되었는데 시아버지는 그 부분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을 가족처럼 지내자고 사원을 걸어 올리실 정도로 직원들을 많이 아끼셨었는데 월급이 밀리고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가게 되었으니 마음이 아프셨겠죠. 결국에는 회사가 법정 관리를 맡게 되었고 다른 회사가 인수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끝까지 정리를 하셔서 본인들의 이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직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밀린 월급을 처리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큰 돈이 한 번에 나가게 되고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가지고 계시던 집부터 시작해서 땅이며 주식이며 전부 처분을 했지만 그래도 빚이라는 게 남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을 주변과 인연도 다 끊어낸 채 단칸방에서 힘들게 지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의 자존심 때문에 주변과 인연을 끊었던 것은 아니고요. 집안이 망하고 나니 혹여라도 돈 빌려달라는 소리가 나올까봐 주변에서 먼저 끊어내더라고요. 그때 참 사람을 많이 거르게 되었다고 말을 하시는데 듣는 저도 마음이 씁쓸했는데 그 모든 걸 겪으신 시부모님 마음은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은 어깨너머로 배운 게 식품에 관련된 일이 아니겠냐며 식당을 하나 오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식당을 열 돈도 없었지만 저희 친정에서 어렵게 도와주셔서 남편이 식당 문을 열었는데 운영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시댁에 빚이 있는데 남편의 식당까지 운영이 잘 되지 않으니 저희 가족들은 정말 손가락을 빨아야 하나 싶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조이기도 한데요.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꾸준함이 빛을 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남편은 식당 일을 과감하게 접어버리고 뷔페 케이터링 서비스라는 걸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는 그게 뭔지 몰라서 또 괜한 짓을 한다고 남편을 타박했었는데 남편은 이제 한 장소에서 장사를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움직이는 장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희 남편은 식당을 개조해서 큰 주방으로 만들어버린 뒤 한마디로 출장 뷔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부터 뷔페나 간단한 핑거푸드가 필요한 곳은 출장을 다니며 일거리를 늘려가기 시작했는데 시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온 가족이 매달려서 음식을 만들었죠.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에 나가는 밥차까지 남편이 운영하는 케이터링 서비스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다니면서 음식 장사를 했다는 게 남편의 사업 성공의 비결이었죠. 자리를 잡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꾸준함으로 명함을 돌리고 행사장을 기웃거린 덕분에 우리 남편의 케이터링 서비스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시부모님의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집을 더 넓혀 이사를 가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희도 코가 석자인 터라 방 2칸짜리 빌라에 살고 있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집을 이사하고 나니 방이 넉넉해지고 살림에 여유가 있어져서 시부모님을 단칸방에서 드디어 꺼내올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시부모님께서 깨끗한 아파트에 짐을 들이셨을 때 얼마나 우셨는지 보고 있던 저까지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니까요. 아무리 단칸방이라지만 정말로 노후된 곳이었던지라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곳에서 몇 년을 끙끙 앓으며 사셨으니 그럴만도 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시부모님의 건강관리에 힘을 쓰면서 남은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시어머니도 오랜 시간 연을 이어왔던 친구들이랑 보지 않고 살고 계셨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사는 게 너무 척박해서 친구들을 만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게 힘드셨기 때문이었어요. 뭐 돈이 없는 것도 한몫했고요. 저희 남편의 일을 도와서 케이터링 서비스 일을 봐주시느라 바쁘기도 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남편이랑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일들이 꽤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시느라 바쁘시기도 했고요. 나중에 삶에 여유가 생기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친구들이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제가 엿듣게 되어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 친구들이 그 몇 년 동안 시어머니의 소식을 꾸준히 접해 듣고 있었고 망했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 시어머니를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얘, 너 왜 몇 년이나 모임을 피하는 거니? 너네 집 망한 거 누가 모른다고? 망한 거 다 하니까 쪽팔려 하지 말고 나와. 아휴, 우리 집이 망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아들 일 돕고. 아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너네 집 아들 식당 열었다가 쫄딱 망한 거 누가 모르니? 그러길래 그냥 회사나 다니지. 지 부모 따라서 요식업 한다고 난리치다가 망하다니. 너네 집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네가 네 아들 좀 말리지 그랬어. 부모 보고 배운 게 없다니. 아유,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아들이 식당이 망하긴 뭘 망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하다 얘. 망했지. 우리가 거기 처음에 오픈할 때 가서 얼마치를 팔아줬니? 아유, 보람도 없이 파리만 줄 날리다가 아예 간판된 거 봤다? 나랑 영자가 어찌나 황당하던지. 불은 켜져 있던데 가게 자리 내놓은 거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아들 사업인데 아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냥 그렇다 치자. 너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는구나. 우리 그 고등학생 때 그대로인 줄 알아? 하긴 제일 잘 살던 네가 망해버렸으니 자존심이 오죽 상했겠어. 아유, 그런 거 아니래도 다음 모임에는 나가도록 할 테니까 그때 봐서 이야기하자. 그래, 다음 모임이 내 생일인 건 알지? 애들이 뭐 돈 봉투로 선물 준비해 온다고 하던데 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날 보자고. 시어머니가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는 전화를 끊으시는데 그 표정이 참으로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뭐 일부러 들으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어찌나 목소리에 화통을 삶아드셨는지 방문 앞에 있는 저에게까지 통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전화를 갈무리 하시는데 괜히 제가 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방문 앞에서 서 있던 저를 발견하시고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속상해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요즘 아들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집도 이사를 하고 여유도 있다고 말이에요. 어머님 괜히 친구분들이 무시하는 것 같던데 이럴 때 자랑을 하셔야지 왜 숨기고 그러세요?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셨어야죠. 예, 아니다. 그런 말 해봐야 누구 좋으라고. 어차피 내가 뭘 하든 배 아파하는 애들이라. 나도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런 거야. 내가 괜히 문을 열어두고 통화를 하는 바람에 우리 며느리한테 나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저에게 되려 사과를 하시는데 시어머니 친구들이 너무한 거지. 우리 시어머니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은근히 시어머니 옆구리를 찔러서 친구들 이야기를 더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이가 칠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친구를 시기 질투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들이 가관이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던 친구분은 지금 시어머니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더라고요. 아들이 창업을 했는데 영화 배급사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상업 영화 하나가 대박을 터뜨려서 돈방석에 올라버린 사람이었어요. 그 영화가 무슨 영화제에 나가서 작품상도 받았다고 하던데 엄청나게 유명한 상은 아니라서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영화 제목만 말하면 지나가던 사람도 그 영화 알지 할 정도로 대박을 터뜨린 영화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영화 배급사 대표잖아 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사실 나이가 40을 넘겼어도 본인이 한 분야에 제대로 된 사업 아이템 하나만 있어도 성공하는 시대이다 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저나 남편도 식품업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지. 그 회사가 쫄딱 망해서 이렇게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며 성공하게 될 줄 몰랐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 친구가 엄청나게 으스대면서 매번 다른 집 자식이랑 자기 자식을 비교하면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식은 요즘 뭐 하면서 산다니? 무슨 명문대 나왔다고 자랑을 해대더니 우리 아들은 예술 전문대 나와서 지금 돈방석 위에 구른다 굴러. 이래서 대학 잘라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있는 건가 봐. 아무리 좋은 데 나오면 뭐하니? 취직해봐야 회사원이지. 그런데 그 여사님이 우리 시어머니랑 전부 고등학교 동창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늘 우리 시어머니 다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성적만 따져봐도 우리 시어머니가 1등을 하면 여사님이 2등을 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전교 회장을 하면 전교 부회장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별명이 만년 2등이었다고 하니 우리 시어머니에게 자격지심에 열등감이 엄청나게 있었던 분이셨던 거죠. 대학만 봐도 우리 시어머니는 알아주는 여대를 졸업했는데 이분은 시어머니가 들어간 여대는 떨어지고 다른 대학에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등록금이 없어서 결국에는 대학을 포기하게 된 사연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돈 타령을 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는데 아들이 떡하니 성공까지 해버렸으니 날개를 달게 된 거죠. 우리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사업이 쫄딱 망해서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로 악재가 겹쳤었고 단칸방에서 지낸 데다 아들이 연 식당까지 간판을 떼버렸으니 여사님 입장에서는 그때만큼 신나는 일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사님은 꽤 괜찮은 집안에 시집을 가서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내며 살았었는데 아들이 성공을 해서 돈을 수억을 벌었다고 하니 더 난리가 난 거죠. 친구들한테 은근히 비꼬는 말투로 우리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글쎄.
얘들아, 소식 들었니? 그렇게 잘 썼던 준명이가 글쎄. 쫄딱망에서 단칸방에서 지 남편이랑 둘이 이 손가락 빨면서 산다더라.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뭐하러 그 여사님과 함께 모임이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안 만나기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위축되어 있는 게 너무나도 싫었고 이제 형편도 좋아졌으니 어깨 당당하게 펴고 다니시라 말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24일에 케이터링 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무슨 칠순잔치라고 하더라. 영화 배급사 대표 친모라는데 엄청 의리의리하게 할 거라고 준비 좀 잘해달라고 하더라. 돈도 다 미리 선납해서 직원들이랑 같이 일해야 할 것 같은데 같이 갈래? 영화배우라도 올지 어떻게 알아. 구경도 하고 좋지 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날짜도 그렇고 칠순잔치인 것도 그렇고 시어머니의 친구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 칠순잔치 한다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 친구분인 것 같은데 아들이 영화 배급사 대표라고 했거든. 그래? 성함이 어디 보자. 여기 있네. 윤여운이라고 하던데 맞아? 우리 엄마 친구분이야? 맞네 맞아. 근데 그 여사님이 이상하게 우리 어머님을 무시하는 것 같더라. 어머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창시절부터 자격지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더라고. 요즘 뭐 우리 집안이 망했네 어쩐네 하면서 엄청나게 무시를 한다고 하던데 일부러 더 잘해드리자 우리 어머님 기사에게. 엄마도 참 살림살이 좋아진 게 언젠데 아직도 꽁꽁 숨기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내가 신경을 좀 써야겠다. 남편이 그날 케이터링 서비스를 나간다는 이야기는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날 대표라고 인사를 딱 할 때 우리 시어머니가 내 아들이야 하고 소개를 시켜준다면 우리 어머니의 기가 더 살아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대망의 시어머니 친구분의 칠순 잔치날이 되고 전 일부러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고는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몇 년 동안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지내실 때 기관지가 안 좋아지셔서 약을 드셔야 하는데 마음이 급하셨는지 약도 두고 가셨더라고요. 간 김에 제가 약도 전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겸사겸사 잔치에 갈 준비를 마쳤어요. 거기다가 제가 한 번 더 손을 보고 음식을 내보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남편이랑 음식 준비도 정말 성심성의껏 했어요. 일부러 질긴 음식들은 피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들로만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식품 사업을 할 때 음식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누명을 쓴 게 억울했었거든요. 그래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더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도 했어요. 우리 남편은 뒤에서 직원들이랑 미리 준비해온 음식들을 데우고 플레이팅을 하느라 바빴고 저는 칠순잔치가 시작되면서 홀에 들어가서 내부를 살피고 있었어요. 영화 배급사 대표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니 진짜 칠순잔치에 돈을 많이 쏟아붓기는 했더라고요. 결혼식도 아닌데 내부에는 생화로 장식을 싹 하기도 했고요. 제가 케이터링을 다니니까 홀 가격을 대충 알지 않겠어요. 이 홀이 얼마나 비싸고 큰 홀인지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역시 다른 집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돈 많이 벌었나 보다 하고 있었죠. 나중에 팔순잔치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돈을 쏟아부은 건지 전문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고요. 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틀어놨더라고요. 영화 배급사 대표라 그런 건가 영상의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았는데 내용이 너무나도 오글거려서 손발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윤여운 여사의 칠순잔치를 축하합니다로 시작되는 영상에 윤여운 여사의 일대기가 들어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싶더라고요. 무슨 여고를 졸업해서 전교 부회장을 했고 뭐 대학 입시에 성공을 했네 어쨌네.
거기다가 영상 끝에는 연예인 몇 명이 축사까지 보내더라고요. 직접 오진 않았지만 연예인 축사라니 아유 칠순잔치 별걸 다 한다 싶더라고요. 저는 뒤에 서서 내부에 음식이 들어가는 걸 쭉 보면서 직원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식순을 구경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어디서 앨범 하나 냈다는 유명하지 않은 트로트 가수가 와서 노래도 부르고 아주 흥을 막 돋더라고요. 시어머니 친구들도 다들 기분이 좋아지신 건지 신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테이블과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어서 대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런 건지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와 있다는 사실조차 꿈에도 모르고 계셨고요. 그런데 친구분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영 거슬리더라고요. 여운이네 아들이 영화 배급사 대표가 됐다더니 아주 칠순잔치를 크게도 열어주는구나. 아들이 성공해서 얼마나 좋아.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칠순잔치도 하고 엄마 호강도 시켜주고 아유 우리 윤여운 여사 아주 행복하겠어. 그러게 누구 아들이랑은 다르게 말이야. 아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그 나이까지 꾸준하게 한 우물만 파더니 이제서야 빛을 보는 거지. 그동안 사실 우리 아들도 힘들었지 뭐. 인생 7.8기라고 하잖아. 우리 아들 의지가 참 대단해. 그래, 네 아들 정말 대단하다. 영화 배우들이 아까 여운이 칠순 축하한다고 하는데 내가 다 부럽더라. 이래서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하나 봐. 이 잔치도 우리 아들이 다 준비해줬잖아. 준명이네 아들은 뭐 한다니? 준명이네 아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닌다니? 여기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그러지. 우리 아들 밥은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운이 네 생일 파티나 잘 즐겨. 너무 축하한다. 그래, 넌 별도 없다. 어찌 여기 와서 축하를 해줄 생각을 다 하고. 사람 인생 마라톤이라지만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변할 줄 알았겠니? 그렇게 잘 살던 준명이네는 망하고 난 여기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생일 파티하고. 얘 여운아, 좋은 날 뭐하러 자꾸 준명이를 들먹거리고 그러니? 그냥 네 생일 파티인데 기분 좋게 놀자. 어머, 나는 기분 좋은데? 우리 준명이는 기분 나빴니? 애가 워낙 말을 곱게만 하는 친구라 기분 나쁜 것도 몰랐네. 그러면서 은근히 저희 시어머니를 까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순간 열불이 터져서 상을 다 뒤집어 엎어야 하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천사 같고 좋은 사람이냐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저에게 시집살이 한 번을 시키지 않으신 분이에요. 집안이 망해버렸을 때 저에게 슬며시 다가오셔서는 아들이랑 이혼을 해도 된다고 고생하지 말고 제 살 길 찾으라고 하셨던 분이시란 말입니다. 이 집에 붙어있게 되면 평생 빚이나 갚는 인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저에게 그 고생을 왜 사서 하냐며 제 인생 챙기라고 조언을 해주셨었어요. 저야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남편이랑 한평생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 빚 같이 갚으면 된다고 말씀해 드렸었죠. 그리고 셋이 갚는 것보다는 넷이 갚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고. 제가 막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씀 마시라고 매달리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저를 달래기도 하고 회유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우리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모욕을 주니까 제가 어떻게 참고만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제가 부들부들 주먹을 꽉 쥐고 시어머니 친구들의 테이블을 노려보고 있는데 대충 일이 끝난 건지 남편이 슬며시 나타나서는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넋두리를 하듯이 시어머니 테이블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죽겠다고. 저 생일자인 윤여운 여사가 우리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남편까지 백수 취급을 했다고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시어머니가 알아서 현명하게 대처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나서서 소란을 일으키게 되면 더 우스운 꼴이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데 의연한 남편을 보면서 저도 속을 삭혔지요. 저희 남편이 본격적으로 케이터링 사업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웬만한 중소기업 저리 가라 수준으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매출도 매출이지만 지금 데리고 다니는 직원들만 해도 무려 12명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돈 많이 주는 자리에는 남편이 직접 출타를 하곤 하지만 실장님 두 분이서 밥차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직원들도 갖은 행사에 다 참여하고 있고요. 돈을 쓸어 모으기도 하고 있고 직원 복지 부분이나 월급 같은 부분도 남편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엔 소문이 퍼다해요. 저희 남편이 운영하는 케이터링 업체에 입사를 하고 싶어서 용을 쓰는데 왜 우리 시어머니를 무시하는지. 우리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자랑은 더더욱 안 하는 사람이라지만 이럴 때 보면 참 답답할 뿐이죠. 아들이 성공해서 대단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집안 살림도 다 폈고 빚도 더 이상 갚을 게 남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우리도 이제 성공했다고 돈 펑펑 써도 된다고 자랑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우리 시어머니 생일 때는 여기보다 훨씬 비싼 최고급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열어서 아주 저 인간들 귀를 콱 눌러놔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동안 저랑 남편이 발벗고 나서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다니고 자리를 잡을 때 한 번도 싫은 소리 없이 굳은 일을 다 도와주시고 애까지 봐주셨으니까요. 제가 너무 그동안 나몰라라 하고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아주 벼르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식순이 거의 끝이 나고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이라고 사회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왜 행사 같은 데 가면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선물을 나눠주는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가 왔다고 하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생일자이신 윤여은 여사님의 절친분들이 있는 테이블에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다들 선물은 뭘 준비해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시모 친구들이 전부 봉투를 흔들면서 돈 봉투, 돈이 최고지 하시더라고요. 사회자도 시어머니 친구들을 보면서 엄지를 치켜 올리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온 친구들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마음을 잘 아는 것 같다고 농담을 던지셨고요. 시어머니 친구들이 윤 여사님께 하나둘 돈 봉투를 건네는데 저희 시어머니도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서 여사님께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넉넉하게 드렸나? 하는 생각이 번뜩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용돈을 드리면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하시거나 억지로 드리면 저희 아이에게 전부 쓰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윤 여사 선물을 챙길 만큼의 돈이 있었나 싶어서 걱정이 슬쩍 들더라고요. 친구분들이 얼마씩 넣었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물 흐르듯이 선물을 뽑는 시간이 되었는데 아들이 또 꿀의 영화 배급사 대표라고 이쪽 저쪽에서 협찬 상품들이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그중에 값이 조금 나가는 선물이 안마기계였는데 저도 한번 사볼까 싶었었던 30만 원짜리 기계였어요. 그런데 선물 추첨 시간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 안마기계가 될 줄 몰랐는지 무척이나 놀란 얼굴이셨어요. 그 선물을 받아오면서 사회자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절친 모임이라더니 선물도 가장 좋은 걸 가져가게 되었다면서 박수를 쳐주었죠. 시어머니 친구들도 깔깔 웃으면서 그거 좋은 거라던데 축하한다고 인사를 전하는데 정작 생일자인 윤여운 여사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비아냥 섞인 말투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 너는 운도 좋다. 그게 제일 비싸고 좋은 건데, 너 돈 봉투에 얼마나 넣었더라? 내가 확인 좀 해봐야겠다.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지 몰라.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넣은 돈 봉투를 열어보더니 비웃음을 확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와중에 그런 표정을 지었으니 누가 봐도 이거 명백하게 조롱 아니겠어요? 저희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까도 슬쩍 말했지만 단칸방에서 살면서 얻은 기관지 질환이 있는데 너무 당황하셨는지 갑자기 막 기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여운 녀석아 시어머니를 피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아우, 너 아직도 그 폐병이 안 나았니? 어떻게 그런 몸으로 여기까지 올 생각을 해? 우리 나이가 7순인데 내 생일 파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네가 결핵이라도 걸린 거면 어떡하냐? 우리 친구들 다 얼마 죽으라는 거야 뭐야? 하여간 생각이 없어. 예. 내가 언제 결핵이라 그랬니? 이거 그냥 먼지가 많으면 알레르기처럼 기침하는 병인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그래, 네가 말은 그렇게 했지. 근데 이상하게 너만 만나고 오면 나도 꼭 감기에 걸리더라. 오늘 초대를 한 게 아니었는데 친구들이 하도 너 뭐하고 사냐고 너 보고 싶다고 그래서 부른 건데 기분 팍 상해버렸네 정말. 예, 여운아, 준명이 알레르기인 거 너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뾰족하게 구니? 아유, 준명이 속상하겠다. 준명이 속상한 것만 챙기고 생일인 나는 안 챙기니? 너네는 매번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부르기 싫은 준명이도 불렀잖아. 제가 글쎄 돈 봉투에 얼마 넣은 줄 아니? 너희들은 죄다 30만 원 맞춰서 줬는데 쟨 꼴랑 10만 원 넣었더라. 10만 원. 저는 알레르기 약을 전해주려고 다가갔다가 윤여운 여사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혀를 내두르게 되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 친구들만 있는 자리도 아니고 가족들의 지인들의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있는 자리에서 돈 봉투에 얼마를 넣었는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기침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려고 했던 남편도 돈 이야기가 나오자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본인 엄마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열받았길래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제가 남편을 도리어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여운 여사가 그 자리에서 아주 세기를 박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30만 원씩 가져왔는데 너는 10만 원 가져오냐? 이거 밥값도 안 돼. 네 자식들은 그지라서 너 용돈도 못 주지?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주방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왜 저러나 했는데 열이 받아서 화를 식히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그냥 냅뒀어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가방에 넣어두었던 약병을 시어머니에게 건너니까 시어머니가 놀래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냐는 얼굴을 하시길래 그냥 살짝 웃고 말았는데 윤여은 여사가 깔깔거리시며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뭐야? 며느리까지 데리고 온 거야? 내 잔치에서 공짜 밥을 먹이려고? 하긴 을아들이 최고급 케이터링 서비스를 불렀다고 하더라. 그 예약하는 것도 힘들었다면서 돈 엄청 들여서 신경 썼다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업체를 불렀다고 하더라. 어때 며느리야? 맛은 좋드나? 어디 가서 준명이 며느리가 이런 밥을 먹어보겠어? 완전히 쫄딱 망해서 요즘 힘들게 지내고 있지? 고생이 많네. 저런 집에 시집을 가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을 했어요. 여사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칠순잔치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인사가 늦었죠? 뭐야, 아들까지 데리고 온 거야? 준명아,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이 거지 새끼들 같으니라고 꼴랑 10만 원 내고 지금 3명이 와서 밥을 먹고 간다는 거야? 이 뷔페가 1인분에 얼마짜린 줄은 알고 이러는 거냐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남편이 윤 여사님 앞으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케이터링 업체 대표라고 떡하니 남편 이름과 함께 써 있으니 윤여은 여사가 놀래서 명함 한 번, 남편 한 번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 음식은 어떠셨어요? 제일 잘 나가는 업체라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사님 말씀대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네요. 제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고급 케이터링 업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친구들이랑 윤여은 여사랑 전부 할 거 없이 합주기가 된 것 마냥 입을 꾹 다물었어요. 이 업체가 네 아들의 업체라고 하면서 얼이 빠진 얼굴로 윤 여사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데 그제서야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여유 있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 아들 거야. 내 아들이 어깨 너머로 뭘 보고 배웠냐고? 부모를 보면서 느낀 게 없냐고? 우리 아들이 우리 부부보다 낫더라. 어찌나 사업머리가 좋은데 매출이 억대야 억대. 직원도 12명이나 두고 있고 매일 바빠서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내가 일거리 좀 줄였으면 싶은데도 글쎄 우리 부부 호강시켜준다고 밤낮 없이 일한다. 우리 며느리도 옆에서 어찌나 알뜰살뜰 잘도 돕는지. 내가 기침하는데 이렇게 약이 없으니까 약 들고 오는 거 봐라. 이렇게 하루 종일 내 옆에서 나를 보필하는데 넌 이런 며느리도 없어서 어떡하니? 우리 시어머니가 입에 모터라도 단 듯이 와다다다 쏟아대는데 그렇게 말을 빨리 하는 시어머니는 처음 봐서 저도 통쾌하더라고요. 윤여은 여사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부들부들 떨고요. 이게 뭐 예민한 문제라면 문제인데 윤 여사 아들이 나이 40이 넘도록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못했거든요. 왜냐고요? 얼굴이 정말 더럽게 못생겼거든요. 머리까지 벗겨져서는 가운데가 휑하고 광까지 나는데 어느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뭘 하나요? 딱 봐도 비호감처럼 생겼는데 매주 주말마다 선을 보러 나가도 오래 만나는 여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도 결혼을 못했으니 윤 여사의 고민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우리 시어머니가 일부러 며느리 이야기를 꺼낸 거죠. 우리 며느리는 어찌나 집안을 위해 노력하는지 내가 제발 너도 돈 있으니 놀고 해라 해도 그러질 못해. 애가 워낙 성실해서. 우리 손주는 또 어떻고? 벌써부터 영재라더라. 너는 손주 언제 보니? 아들이 결혼도 못했지 참. 맨날 2등만 하더니 이런 데서도 밀리면 어떡하니?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윤 여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원래 못된 말을 잘 못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욕 한마디 없이 아주 교양 있게 후드려 패는데 제 속이 다 시원하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희 남편이 봉투를 하나 건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용돈을 그렇게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니 여기서 봉투 뿌리는 게 아까우셨나 봅니다. 제가 대신해서 선물 드릴게요. 이거 받으시고 저희 어머니께 사과하시죠. 근데 그 봉투가 엄청나게 두툼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미리 정산을 받았던 돈의 일부를 넣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윤 여사가 하는 말이 봉투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자기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 거냐면서 오히려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따지더라고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없는데 사과를 왜 해야 하니? 아주 모자지간에 쌍으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우습구나. 사과? 내가 더러워서 안 받는다. 너 그렇게 나한테 매번 자격지심을 부리더니 그렇게 살지 마. 네 곁에 왜 우리밖에 안 남은 줄 아니? 다 그 엄한 질투심 때문이야. 지보다 잘난 것들은 옆에 두기도 싫다더니 그렇게 못 살게 굴어.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친구들이 윤 여사를 뾰족하게 쳐다보면서
다들 한마디씩 얹으셨어요. 우리가 너보다 못난 것 같아서 잘해주는 거냐? 어쩐지 우리한테 매번 자랑하는 것처럼 깔보고 다니는 게 이상했다 했다. 우리도 더 이상 안 보고 살란다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칠순잔치는 개판이 되어버리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같이 윤 여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식장을 빠져나갔어요. 우리 남편은 허망하게 서 있는 윤 여사에게 돈 봉투를 다시 손에 쥐어주면서 말을 했어요. 나중에 장례식장에 얼굴을 비춰줄 친구분들도 하나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라도 꼭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나중에 저희가 부조를 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 나한테 이 돈 먹고 빨리 죽으라는 거야, 뭐야? 내가 너네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야. 그래, 너 욕 많이 먹어서 오래오래 살겠다. 그렇게 오래 살아서 어디다 쓴다고 그러니? 그 말의 끝으로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을 끌고 잔치에서 빠져나오시는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 뒤로 당연히 시어머니 친구들도 전부 우리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는 저희 남편 이야기를 꺼냈대요. 아들이 그렇게 성공한 거 왜 그동안 말도 안 하고 꽁꽁 숨겼었냐고요. 자기네들이 공짜로 밥 달라고 할까봐 그랬냐면서 서운하다고 했대요. 우리 시모는 그게 큰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제 겨우 형편이 조금 나아진 정도라서 그런 거라고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고요. 그동안 윤 여사가 시어머니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닌 것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이랑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친구들도 혀를 내둘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윤 여사는 빼놓고 만나자고 그 기집애 얼굴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몇 개월이 지나서 우리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오자 처음에 다짐을 했던 대로 최고급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열어드렸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이런 데에 돈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를 말리셨지만 제가 이렇게라도 해드려야 후회를 안 하고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거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일부러 윤여운 여사 앞으로 우리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초대장을 보냈는데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친구들에게도 전부 버림을 받았으니 그 자리에 나타나봐야 자기 편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서 그랬겠죠. 거기다가 자기가 열었던 칠순잔치랑은 기본 가격이 아예 다른 최고급 호텔이니까 배알이 꼴려서라도 못 나타났겠죠 뭐. 사람이 어찌나 그리 투명한지. 저라면 말년에 외로워서라도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잘 지낼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은 여전히 바쁘게 돈 벌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웃긴 건 저희 남편이 촬영장에 밥차를 가던 행사장을 가던 윤여운 여사 아들이 참여를 했다는 촬영장에는 절대로 일을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들이고 제작 투자자들이고 왜 그 배급사 작품에는 가지를 않는 거냐고 저희 남편에게 물어보는데 남편이 아리송하게 대답을 하고 말았대요. 거기 보는 눈도 없는 것 같고 대표 성격도 별로인 것 같고 하면서 은근히 까내리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감독들이 배급사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자꾸 작품을 사오지 못하면 아마 회사 망하는 건 순식간이겠죠. 이쪽 업계가 원래 소문이라는 것에 상당히 민감한 곳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이제는 제가 드리는 용돈도 척척 받아주신답니다. 윤 여사를 제외한 친구들 모임은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친구들 보는 재미로 살아가고 계세요. 저는 남편에 따라 열심히 보조를 하면서 더 큰 사업을 꿈꿔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쭉 이렇게 무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행복이 나누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끝까지 재미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내일 아침 이른 출장으로 인해 이만 글을 줄이고 잠자리에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